그 어느 누구도 공짜 점심을 기대한 적 없지만 최근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요건을 보면 그저 황당하다는 말밖엔 나오지 않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가 75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지원금 수령 기업 요건 가운데 예상치 못한 조건들이 공개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는데요. 이번에 미국이 뒤통수를 쳤다고 말할 만큼 결정적인 내용은 기업마다 미리 제출한 예상 수익을 크게 초과하면 보조금을 75%까지 환수한다는 요건입니다. 당초 미국의 반도체법의 취지는 글로벌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미국 내 반도체 역량을 확보하는 것인데 뚜껑을 열어보니 기업들의 투자를 오히려 저해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국이 내세운 보조금 조건은 여러모로 논쟁의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미국의 군사용 반도체 공급 참여를 요구하고 공장 건설 과정에선 미국산 건축 자재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또 보조금을 1억 5천만 달러 이상 받는 기업은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하며 수익 전망치를 산출해 제출하는 과정에선 기업 내부 정보 공개가 불가피합니다. 삼성 직원들의 성과급은 회사의 초과 이익으로 결정되는데 이러한 정책을 따른다면 성과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결국 미국은 자신들의 국가안보 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에 10년간 신규 투자할 수 없다는 가드레일 조항까지 예고된 상태라 미국의 반도체 법이 거의 족쇄가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보조금을 우선순위로 받기 위해선 반도체 생산과 연구시설을 공개해야 하는데 첨단 기술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핵심 보안시설을 공개하라는 식이니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의 기업들은 미국이 내건 조건들을 선뜻 받아들이기도 이해하기도 힘들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원래 미국의 반도체법은 중국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됐으나 이제는 주변 동맹 국가들의 피해가 나올 정도로 그 취지가 퇴색해진 겁니다. 특히나 한국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미국이 한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인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은 우리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들고 나오자 한국은 대반격하드로 미국을 당황케 하고 있다는데요. 과연 한국이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구체화된 가운데 결국 한국이 미국을 향해 대반격의 카드를 꺼내들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독소 조항과 관련해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성, SK하이닉스가 만나 보조금 신청 전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어떻게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장의 보조금을 거부하는 것도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할 때 세금이나 인허가 등 다른 문제로 트집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에겐 반도체가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핵심 업종이라 미국의 뒤통수로 비롯된 메가톤급 악재를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업계에선 이럴 거면 중국도 미국도 아닌 한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더 짓자는 새로운 방안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등 언론에서조차 미 정부의 보조금 요건을 두고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 마당에 이점은 없고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기밀이 유출될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감당하기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10년간 유지하는 비용은 대만, 한국, 싱가포르보다 약 30%, 중국보다는 50%나 많이 든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도 이를 알기 때문에 보조금을 통해 투자를 유인한 건데 갑자기 얼토당토 않는 조건으로 뒤통수를 치면서 한국을 당혹스럽게 만든 겁니다. 심지어 중국 투자 제한은 중국의 메모리 생산기지가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중국 사업을 접으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중국 사업을 철수하는 게 맞아 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제한을 두는 것은 한국 기업들에게 큰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은 중국 시안에서 낸드 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우시 디램 공장에서 50%를 생산하고 있는 중으로 공정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공장은 폐쇄 수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애초에 미국이 이런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했더라면 미국 내 투자는 처음부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텐데요. 협조를 요청하던 당시엔 땡큐를 외치며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치켜세웠던 미국의 반전된 모습에 한국은 완전히 신뢰를 잃었으며 이런 사실은 미국에게 강하게 항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최근 반도체 업계에선 미국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게 낫다며 우리로서는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크다는 냉정한 판단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지나친 자국 우선주의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이런 조건이면 차라리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등 우리에게 또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로 미국으로 가지 않으면 한국에 공장을 짓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며 이런 이유로 어쨌든 중국의 공장은 철수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조만간 중국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 공장이 빠지면 중국 경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폭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이 중국의 민간 자본 투자까지 제한할 것으로 보이면서 중국의 반도체 상황은 회생 가능하지 못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달리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를 비롯해 AI, 양자 컴퓨터 등 영역의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발전을 늦추기 위해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왔지만 이젠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털의 투자까지 막으면서 중국의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런 반도체를 살리려고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시전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얼마 전 중국 국영 투자자들은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 YMTC에 9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들 투자자 중에는 일명 대기금도 있었는데 사실상 중국 국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펀드입니다. 이미 1기 대기금 투자를 받았던 YMTC는 이번에 2기 대기금 투자도 유치하면서 일단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뚜렷하다는 전문가들의 냉정한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반도체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만으로는 수세대 앞서 있는 서방과의 격차를 줄이긴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주로 자국 내 파운드리 업체들에게 장비를 판매하는 만큼 반도체 가치 사슬의 밑단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번스틴 리서치의 마크리는 중국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어떤 진전을 이루든 대량 생산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면서 더 많은 기술과 요령을 배우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규제로 선진 장비를 수입하기 어려워지면서 기술적 한계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설사 중국이 해외 기술을 모방해 첨단 반도체를 설계 제조하더라도 국제 공급망에 진입하기엔 어렵습니다. 즉 이렇게 한국의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 침체 속에서도 오히려 후발업체와의 격차를 더욱 벌려나가고 있어 업계에서 귀감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삼성이 기업용 낸드 시장에서 작년 4분기 점유율을 대폭 높이며 50%에 가까운 지배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삼성의 노감산 승부수가 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은 작년 4분기 디램 시장에서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 유일하게 점유율을 4.4%포인트 끌어올리는 등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을 늘릴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올해도 경쟁사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시장의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2030년 비메모리 반도체 1위 목표를 내걸고 있는 삼성은 첨단 패키징 분야에도 투자를 집중하며 파운드리 분야 또한 더욱 강화하고 있는 중인데요. 차세대 반도체 주도권의 경우 패키징 기술이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첨단 패키징 공정에 집중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 등 기술 초격차를 통해 TSMC를 따라잡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현재 업계에서는 패키징 시장 수요가 아날로그 공정 중심에서 첨단 공정으로 이동할 때 삼성이 TSMC를 추월하고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도 한국의 반도체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하며 미 행정부를 향해 주요 동맹국들의 투자 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 통제 정책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그러면서 CSIS는 한국은 반도체 칩의 선도국가이자 작고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제조 장비에 있어서도 상위 수준이라며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한국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반도체가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 문제를 두고 어떻게 나올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반도체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